2025년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노인 정책들도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관련 예산 정책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2025년에 어르신분들이 받을 만한 새롭게 변경된 정책 1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한 추가로 만 65세 이상 혜택 40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교통비 지원금, 병원비 지원금, 주민센터 혜택 지원 분야로 나눠 놓았으니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은 60년대생 분들이 65세가 되는 해인데요. 새롭게 65세가 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가 신설됩니다. 연 35만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0명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바우처 나오면 바로 영상으로 만들어 말씀드릴 테니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3,000호까지 확대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월 3만원에서 5만원대에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노인우대 정책인데요. 원래는 매년 1,000호씩 늘리던 것을 3,000호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내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로 확대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자리로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내년에는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니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집 일정이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올라오니 제가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활근로 인원이 확대되고 급여 또한 3.7% 인상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탈수급을 하면 최대 150만 원의 자활 성공금이 신설됩니다. 그리고 환경 민감 계층에게 환경보건 이용권을 1인 연 10만 원 지급하는 정책이 새로 생겼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1만 명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환경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쓸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3.6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통합문화 이용권이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영화를 보거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25만 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고 하니 내년에 임대주택 신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약 11만 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기준 완화로 3만 가구가 생계급여를 더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양 의무자 예외 적용 소득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재산은 12억 이하로 확대,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플러스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의료급여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어 3천 명 정도가 신규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료급여, 생계급여 못 받으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지원 대상이 늘어나기에 꼭 재신청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가 대폭 인상되는데요. 쉽게 말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중 자가주택의 경우 집 수리비가 지원되는데 대폭 인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어르신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추가로 기초연금이 단독가구 약 34만 4천 원으로 월 지급액이 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계산을 해드리자면 34만 4천 원 곱하기 2명을 하면 68만 8천 원이고요. 여기에 부부가액 20%를 하면 내년 2015년에 부부가구 기초연금은 약 55만 원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만 65세 이상이시면 받을 수 있는 40가지 혜택 말씀드릴 텐데요. 해당 내용 모르셨거나 새롭게 65세가 될 예정이신 분들이 보셔도 좋고 복습 차원에서 보셔도 좋습니다. 일단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금 및 지원 14가지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 보기 전에 제가 이 혜택만큼은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20%에서 53%까지 버스비 환급이 되는 KPS 정책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는 어르신분들 중 KPS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을 소개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은 교통비 지원이 없어서 아쉽네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무료가 아니더라도 이 KPS 정책의 경우는
전국민 20%에서 저소득의 경우는 53%까지 버스비 환급이 되니 만약 해당 지역에 버스 무료 정책이 없다면 일단 이 혜택이라도 무조건 신청해서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심지어 부산은 동백패스와 연결을 하고 광주는 G패스, 인천은 I패스와 연결해서 추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 혜택은 화면을 봐주시고요. 따라서 일단 무료 정책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 K패스를 제발 꼭 가입을 해서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가입 절차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꺼려 하시는 것 같은데 K패스는 K패스 관련 체크카드를 은행에 가셔서 만드신 후 K패스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가입하실 때 체크카드 번호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해당 카드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 15회 이상 이 해당 카드로 K패스 카드로 버스를 이용을 하시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환급이 되는 구조이니까 요거 정말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꼭 가입하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은 최근 노인버스 지원 발표 지역과 노인버스 무료 지원 예정 중인 곳, 검토 중인 곳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동은 농어촌 버스를 100원에 제공합니다. 7월부터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고 하고요. 경남의 경우 언론에 따르면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비 무료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 내용 경남 어르신분들 한번 앞으로 지켜보셔야 할 듯 싶고요. 울산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2025년 하반기에 버스 무료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흥시는 65세 이상 버스 지원 사업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할 듯 하고요. 세종시의 경우 기존 무상버스 계획을 없애고 이응패스를 신설해서 70세 이상에게는 월 5만 원 정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응패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달 도입 예정이라고 하네요. 평택시는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북 또한 내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창원은 75세 이상 버스 월 8회 무료 혜택을 내년부터는 월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통 관련 혜택 10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가지고 지하철역으로 가시면 전국 지하철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일회용 회수권을 발급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각 지역별로 어르신 우대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매번 회수권을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30%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올해 개통한 GTX-A 노선의 경우 당초 경로 할인은 없을 거라 예상이 되었지만 개통 후 경로 할인 30%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GTX-A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소 동탄 구간 급행철도고요. 원래라면 버스로는 1시간 15분이 걸리던 구간을 이 급행철도를 타면 약 20분 만에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빨리 이동하고 싶은 어르신이면 급행철도 경로 할인을 꼭 받으셔야 하는데요. 기본 운임 수소 동탄 요금 기준 4,450원이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30% 할인되어 2,95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구간에 따라 요금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30% 할인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시면 설, 추석, 명절, KTX SRT 승차권 예매 시 하루 먼저, 즉 1일 먼저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설, 추석, 명절 승차권은 미리 공지가 되어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일찍 예매를 하더라도 정말 예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한 혜택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KTX의 지난 설 명절 공지사항을 보시면 만 65세 이상이시면 일반 승객보다 하루 먼저 수월하게 기차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RT도 마찬가지로 하루 먼저 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화 예매도 가능하니 앞으로 명절에는 이런 노인 우대 정책을 이용해서 예약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녀분들께도 이 사실 알려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이면 각 지자체에서 버스와 택시비 등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27일부터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정책이 시작됩니다. 월 62,000원을 내면은 해당 월에는 서울시 내 전철,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마을버스,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금을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이용 구간이 서울 시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국내선 항공료 10%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기준 10% 항공료 할인이 국내선에 한해서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근데 요새는 인터넷 예매가 저렴한 편이라서 저가 항공사나 인터넷 예매가 더 저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혜택은 급하게 현장 예매하실 때 유용할 듯 합니다. 바닷길도 할인이 되는데요.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면 2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은 공항철도 급행열차 할인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빠르게 가는 급행열차가 있는데요. 이 열차는 일반 성인은 11,000원인데 비해서 어르신은 8,000원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급행열차는 서울역에서 비행기 탑승 소속도 가능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캐리어나 짐이 있다면 수화물도 서울역에서 미리 보내고 가볍게 인천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어르신분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사전 출국 심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수속과 빠른 이동을 원하시면 정말 편한 서비스인데 어르신들은 이렇게 할인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일반 열차를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아시다시피 일반 열차 같은 경우, 즉 지하철의 경우 공항까지 무료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짐을 가져가셔야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이 급행열차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무료라는 게 장점이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KTX, SRT,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열차는 30% 할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평일만 적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할인이 안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차를 타실 때는 신분증 지참하셔서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현재 어르신분들에게 버스 무료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시도군을 모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구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분기별 최대 5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제주시는 7월 1일부터 동지역 어르신도 65세 이상이면 버스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과천시는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관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하며 분기별 30만원, 연최대 120만원 한도로 버스비를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7월부터 65세 이상 시민이면 시내버스가 무료가 됩니다. 한 달 최대 20번 무료 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삼척에 사는 어르신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홍천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 버스가 5월 8일부터 무료가 됩니다. 교통카드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카드로 매월 편도 20회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주민들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인천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정책 시행이 예산 문제로 어려워질 듯 합니다. 대신 K패스를 연동한 인천 아이패스를 이용하면 버스비 30% 환급 정책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속초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이용이 올해 3월 도입이 되었는데요. 신청이 현재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내용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속초시 어르신분들은 참고하셔서 시내버스 무료 이용 교통카드를 주민센터 가셔서 발급받으시고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버스 무료 카드 받아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를 2015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버스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24만원 지원 예정이고 청소년은 연 16만원, 어린이는
8만원 버스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0월달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중구는 현재 버스비, 택시비 지원을 65세 이상 분들에게 월 3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택시비를 75% 지원합니다. 일회이용 최대 15,000원까지 매달 10회 지원을 하고요. 추가로 성남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요금을 연간 최대 2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인천 광화구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18만원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을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안양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를 연 최대 16만원 지원합니다. 안양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 G패스 카드로 안양시를 경유하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용한 교통비를 계좌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관내 농협, 축협에서 가능합니다. 여주시 또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 16만원 버스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 동작구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에게 연 12만원 택시비를 지원합니다. 어르신 행복 콜택시 사업이라고 하고요. 신청 대상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재가급여 수급자 등이 된다고 하네요. 군포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를 연간 16만원 지원하는데요. 신청을 농협에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일자가 다르니 지정 일자에 신분증, G패스 카드, 농협통장 지참해서 지역 내 농축협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을 하면 이용 금액만큼 환급을 해주고요. 분기별 최대 4만원, 연 16만원 지원받습니다. 인제구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1월 중순부터 시내버스 무료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즉 버스비가 무료라는 건데요. 이 카드를 받으면 매월 30회 시내버스가 무료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어르신 복지교통카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장, 반장에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암구는 국내 버스가 무료라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수십 개의 지자체가 현재 버스 또는 택시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노인교통비 지원 지자체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화면에 현재 노인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곳들을 제가 조사한 선에서 띄워놓을 텐데요. 일단 화면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시는 곳에 이런 노인교통비 정책이 있는지 한 번 정도 알아보셔서 있다면 꼭 이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곳들도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 연령과 혜택이 다르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병원비 지원금과 보건소 혜택 22가지입니다.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7월 23일부터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번 정책은 치매 환자분이나 그 가족분들이 아시면 좋을 내용이기도 하고 어르신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이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전문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 계획 수립을 해주고 주기적인 질환과 관리 방법, 대면 교육 상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으로 비대면 관리 등을 해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방문 진료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분들이 치매 환자를 관리해주는 사업이기에 치매 치료를 위해서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게 철저한 관리 및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치매와 그 외 건강 문제까지 꾸준히 치료 관리하여 치매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는 사업이기에 어르신분들께서는 꼭 알고 계시거나 혹시 환자분이 있다면 본인 또는 가족분께서 알고 계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만한 정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봅니다. 대상은 치매를 진단받은 자가 대상이며 입원 중이면 제외이고요. 22개 시군구 143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맞춤형 관리, 심층교육 상담을 진행해 준다고 하고요. 치매 관리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등 관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지역 및 143개 의료기관 정보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2014년 신규 도입 여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16개 시군구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요. 2차로 추가 지역구를 또 7월에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40개에서 80개 시군구에 의료비와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현재는 16개 시군구가 선정이 되어 지원이 되고 7월 중으로 추가로 지원받는 지자체를 더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연 100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을 하고요. 지원 절차는 환자 요실금 진단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7월달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니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16개 지역구 어르신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 정선, 화천, 충청북도 보은군, 청주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 남원, 전남 담양, 영광, 경남 창원시, 남해군 어르신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어르신은 보건소에 꼭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2차로 추가 지역을 뽑아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 16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 지역이 선정이 되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실금 관련 지원을 받는 지역은 추가로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에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향후 의료기기가 설치가 되면 보건소나 복지관 이용하실 때 이 요실금 관련 의료기기를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비 후불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농협에서 의료비 대출을 해주고 환자가 무이자로 해당 의료비를 장기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질병은 임플란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척추 심내혈관 치아교정 암질환, 담낭 간위 맹장 질환, 호흡기 질환, 골절, 비뇨기, 안과 질환에도 지원을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원 한도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조건은 3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입니다. 문의는 충북보건정책과에 해보시고요. 경남은 60세 이상 어르신에도 임플란트 시술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줍니다. 60세에서 64세 의료급여 수급권 자주 다니시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2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곳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 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 이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 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이 연간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10%, 9천만 원 이하이면 20%, 6천만 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금액 연 360만 원 이하, 과표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니는 완전 틀니,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2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이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어르신에게 발병되는 질병 중 정말 무서운 질환이며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는데요. 감기 아니고요. 코로나 아닙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시면 질병청 자료인데요. 해당 질병은 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요. 그 사망자 중 65세 이상이 85%나 되는 노인들에게 치명적인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질병은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결핵입니다.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진 질환으로 알고 계시지만 아닙니다. 작년 추석에도 이 결핵 감염자가 급증해서 정부에서 경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령층에서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2024년에도 결핵의 전체 감염자 중 37.4%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폐에 관련된 질환이기 때문에 이 결핵을 정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근데 이 결핵을 예방할 수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1년 1회 결핵 무료검진 지원입니다. 65세 이상이시면 가능하고요.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 명칭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이고요. 보통은 이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 및 거동불편 등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결핵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고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이동검진을 통해 무료로 결핵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연 1회 보건소에서 이 결핵검진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에 결핵검진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각 지자체에서 결핵 무료검진을 홍보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질병관리청 포스터에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검진을 거주지관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나와 있으니 결핵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분증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결핵검진 매년 1회 무료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년 1회씩 받으면 좋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결핵검진 무료 사업은 예산 소진 시 검진이 불가합니다. 한마디로 예산이 떨어지면 못 받기 때문에 검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이자로 장기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도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보훈대상자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구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 일수에 따라 2,000원에서 최대 17,000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지원, 즉 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질환 등 안질환자의 개안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군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당 15만원씩 최대 30만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성구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구는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최대 240만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한평구는 만 60세 이상 전 국민에게 무릎 한쪽당 120만원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한평구는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자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후로 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혜택 14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대 50% 통신비 할인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분들의 경우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하이면 통신요금을 50% 지원을 하고요. 통신비가 월 22,000원 이상이면 최대 11,000원까지 통신비 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은 통신 3사에서 만든 시니어 요금제를 활용하시면 기존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알뜰폰을 이용하시면 좋긴 한데 여기에도 시니어 요금제가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버스비, 택시비 지원이 되는 곳들이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해주는 곳이 있고 안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사시는 곳 지자체에 교통비 지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생활안전지원, 외출동행, 가사지원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고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분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분들은 중복이 안 되고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가 가능한데요. 일자리 정보는 온라인 사이트 노인 일자리 여기나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응급호출 버튼과 화재 및 활동감지기 등을 설치해 준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처상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안전 확인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전면허증 반납 시 교통비 지원이 있는데요. 면허증 반납 시 10에서 50만원을 준다고 하고요. 만 65세 또는 70세 이상 분들이 대상이며 혜택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물어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에게 장수수당 또는 어르신 미용비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는데요. 월 2에서 3만원씩 지급하며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으니 만약 지자체에 이런 혜택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 만약에 있다면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탈락이 되었을 경우 대처를 할 수 있는 정책도 있는데요. 바로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나온 정책은 아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이 모르고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상향될 때마다 가능성을 재조사해서 가입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청한 사람들한테만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꼭 알고 계셔서 기초연금의 탈락 및 중단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고요. 현재 정부 정책 중에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지원금이 있다면 알려주는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정부 서비스는 바로 복지 멤버십이라고 합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라고도 불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급 가능성을 안내하고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안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2년 전부터 일반 국민도 신청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전 국민이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입 현황을 보면 일단 수급자를 먼저 가입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약 968만 명이 가입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4천만 명 이상은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보신다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겠죠. 내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을 정부 지원금을 알게 되더라도 늦게 신청하면 그동안 못 받았던 기간의 지원금은 소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못 받고 날리는 거죠. 모르면 계속적으로 못 받고요. 그래서 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적기에 신청을 하는 게 정말 가장 이득인데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매월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내가 신청을 안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들 또한 몰라서 신청 안 한 기간 동안은 소급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중요한 이런 정부 지원금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 혜택이지만 문화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전기요금 할인 혜택,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모르면 신청을 못하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12월 한 달 동안 대규모로 선발을 하는데 모르면 알 수가 없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지원 사업이나 개안 수술도 모르면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부의 굵직한 복지제도, 지원금 사업들을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요. 원래는 80개 정도 되는 정부 지원금 안내를 받았는데 올해는 더 추가가 되어 89개의 지원금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과 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혜택이 추가가 되었고요. 서울시 자체에 복지 서비스들도 6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 멤버십을 신청을 해두시면 해당 복지 또는 지원금들을 내가 받을 대상이 되면 문자로 자동으로 알림을 받게 되어서 좋고요. 앞으로 안내되는 지원금 종류가 훨씬 더 많이 추가될 것이라고 하니 가입해 두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치면 수천 가지의 복지와 지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양한 지원금이 모두 연동이 되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가입만 한번 해두시면 내가 지원금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기에 정말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창구에 문의 후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셔서 복지 멤버십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 직원이 일 처리하기가 더 편할 겁니다. 해당 정책의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헛걸음 하실 일 없으시니 꼭 복지 멤버십 정책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감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 서명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무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4월 2일부터는 발급 수수료도 무료가 되는 제도인데요.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이 되어서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의 다양한 용도의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제작해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만 발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는 데 비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과 본인 서명만 있으면 그 즉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무료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인감증명서 사용보다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발급도 해주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한 제도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인감증명서만 발급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홍보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2028년까지 무료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도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 새로운 제도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 누구나 미리 꼭 한번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제도이고요. 어르신이라면 필수로 들어보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경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어르신분들에게 더욱더 유익한 서비스가 될 듯합니다. 이 긴급돌봄 서비스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처럼 긴급하게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은 노인장기 요양 대상자나 돌봄 대상자로 판정을 받지 않으면 이런
이런 돌봄 서비스는 절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혼자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봐줄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요. 신청을 하면은 신속하게 긴급 돌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다른 돌봄 지원 서비스와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죠. 지원 내용은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로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되 30일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노인 장기 요양 지원 제도와는 다르게 임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행 지역은 기본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14개 시도의 시행 지자체를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인 가구 20대 청년이거나 혼자 사시는 중년 또는 어르신이더라도 큰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거동이 어렵고 다른 가족의 지원이 어렵다면 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시는 경우라면은 병원 내 퇴원 지원실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체 일상 지원 및 청소, 식사 준비,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데 원래 본인을 돌봐주는 자녀가 입원하게 되는 경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 자녀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때까지 요양보호사 등의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긴급 돌봄 서비스이기에 서비스 신청 후 24시간 내로 접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신청 접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센터 돌봄 지원 서비스나 노인 장기 요양 제도들과는 다르게 임시적이긴 하지만 신청 후 바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 제도 체크해 두셨다가 필요하실 일이 만약에 있다면 꼭 활용을 하시고요. 정부는 현재 국민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따라서 국민 100만 명에게 앞으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전문 심리 상담을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심리 상담 서비스는 1회당 50분씩 총 8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1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8만 원을 지원을 하고 2급 유형 상담 시 1회당 7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0%에서 소득에 따라 30%까지만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으면 8만 원짜리 심리 상담 8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득이 많다면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정책을 시행을 하니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외국은 마음이 힘들면 감기처럼 생각해서 심리 상담하는 게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으니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여담으로 앞으로 이런 심리 상담 분야 쪽으로 정부 지원이 나오기도 하니 시험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실 때 이런 심리상담 분야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혜택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받는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민센터에 가시면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인 노인이 홀로 지내거나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성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또는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집안 내 화재가 있거나 응급호출이 필요할 때 혹은 어르신이 장시간 쓰러짐이 있을 때 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119 소방서로 바로 신고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어르신이 사시는 집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좋은데요. 일부 어르신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 정보 서비스를 신청을 하려면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는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이렇게 집안 내에 응급호출기, 단말기, 활동량 감지기, 화재 감지기, 출입 감지기가 설치가 된다고 하고요. 단말기의 경우 119를 바로 연결할 수가 있고 라디오와 건강 영상을 볼 수 있는 단말기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백내 화재 시 화재 감지기가 감지해 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고요. 응급호출기는 화장실이나 침실에 설치해서 응급 상황 시 버튼만 눌러도 간편하게 119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활동량 감지기는 움직임이나 심박호흡 등을 측정해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 요원의 안부를 확인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무료로 설치를 해주는 게 응급안전안심 서비스인데요. 2023년까지 23만 가구에 설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응급호출 1만 7천 건 출동, 화재 발생 6,800건 출동, 활동 미감지 13만 건 출동을 해서 2023년에 다양한 응급 상황을 조치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위험 상황을 파악해 15만 건이나 응급 조치를 해주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응급안전안심 서비스는 신청 대상 조건만 맞으면 신청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노인 부부 가구 등이 가능하나 자세한 선정 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하라고 홍보 포스터에 나와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 65세 이상 혜택 종합 정리를 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